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이분을 직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제가 당장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란 모델은 내 인생의 성장의 매뉴얼이다. 세계 1위 기업의 경영 철학과 업무 방식에서 터득한 인생 독립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 아마존에서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12년이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되게 성장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2015년까지 일을 했네요. 네, 일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전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랬구나, 이런 경영 철학이 있구나 라는 회사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작가님에 대한 개인의 어떤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아마존,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엘리베이터는 무척 특이했다. 내부면이 모두 화이트보드로 도배되어 있었고 허리 높이에는 여러 색의 마커가 작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순간의 아이디어도 놓치지 말라고 붙여둔 것 같은데 뭔가를 써야만 할 것 같은 묘한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많은 공간들에 이렇게 마커와 선반,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는, 막 그 잠깐의 순간에도 그림을 그리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장식품이라든가 그림보다는 이렇게 매끈한 벽이 되게 많았어요. 2013년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은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아마존으로 합병을 한 게 아니라 별개 회사로 인수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언론의 본질을 이제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를 소프트웨어 회사로 규정을 했대요. 당시 월마트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의 아마존은요, 왜 앞으로 월마트를 앞지를 수밖에 없는지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는데 컴퓨터는 갈수록 싸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월마트 같은 물리적 상가들은 날이 갈수록 땅값이 올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회사는 앞으로 컴퓨터 가격이 점점 싸지고 발전하면서 비용은 줄고 기회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모두 목격하듯 이 가설은 실제로 증명되었다.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그 월마트에 파는 같은 상품이 거의 10% 가까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에 파는 것은. 그쵸. 월마트는 바로 가서 살 수 있지만 아마존은 배송을 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이걸 보면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이제 월마트처럼 땅값이 오르면서 점점 사양산업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타오바오라는 그 마윈이 만든 알리바바에 있는 그룹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추세가 되고 있죠. 아마존에 진짜 특이해. 여기는 정말 너무 놀랬어요. 수천 마리의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출근한대요. 그래서 강아지를 무릎에 놓고 이렇게 일 작업을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막 건물 로비마다 강아지 비스킷이 있고요. 산에 따로 공원까지 있대요. 강아지 놀 수 있는 공원. 아마존은 개에 대해 관대하다. 자, 발을요 탁자 위에 올리거나 심지어는 개를 데리고 와서 쓰다듬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대요. 뭐 이런 곳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청바지나 셔츠를 많이 입었고 스포츠 팬이 많아서 야구나 미식 축기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응원복 차림이 판을 쳤대요. 그리고 옛날 회사 로고가 박힌 셔츠를 입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존 오기 전에 입었던 회사 셔츠. 그러니까 옷에 신경 아예 안 쓰는 거죠. 뭐 후드티, 반바지, 슬리퍼를 입고 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간혹 정장을 입은 이들은 대부분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인터뷰를 보러 온 어리숙한 면접자이거나 다른 회사에서 온 방문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2007년부터 아마존은요, 부동산 개발사인 벌컨 및 시애틀시와 손을 잡고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시작했대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벌컨은 땅을 사들여 기존 건물을 부수고 아마존을 위한 건물을 올렸고요. 시애틀은 이 지역에 길을 깔고 스트레이트카 지상 전철 노선을 만들었대요. 우리나라도 기업이 들어오면 나라에서 지방에서 이제 그쪽에다가 길을 깔아주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기, 컴퓨터나 장비에 나오는 열기로 온수와 난방을 해결하는 디스트릭트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진짜 멋지다. 네, 상상할 수 없죠. 노트북이나 이런 게 금방 뜨거워지는데 이걸 열기를 파이프로 끌어와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심이라서 가능했대요. 빌딩 안에 있는 엄청난 사무 공간들의 열이 나니까. 자, 냉장고에도 보면요, 뒤에 열이 많이 납니다. 모든 기계엔 열이 나죠. 자, 아마존이 들어서고 시애틀 집값과 월세가 상승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을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고 노숙인도 많아졌대요. 아마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런 문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 형태의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존은요, 또 이제 후보 도시, 또 다른 확장을 위해서 아마존의 제2 본사를 건설하려고 이제 도시들이 많은 도시들이 엄청난 혜택을 앞세우면서 제발 우리 도시로 오라고 피 터지는 입찰 경쟁에 돌입했대요. 아마존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물건이 아닌 도시를 쇼핑하기 시작했다. 유치전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우리 도시가 아마존의 미래의 도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저렴한 도시로 갈 줄 알았는데 2018년 11월 어마어마한 땅값에도 불구하고 뉴욕 월스트리트 바로 옆에 롱아일랜드 시티와 정치 1번지 워싱턴 DC 인근의 내셔널 랜딩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미래에도 변하지 않은 지리적인 이점과 풍부한 고급 인재의 유치를 우선으로 생각해 내린 결정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많이 했어요. 진주 혁신도시, 그 다음에 전주 혁신도시, 이런 곳에 굉장히 연봉이 높은 기업들,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전주에 있고, 진주혁신도시는 LH 본사가 있죠. 이렇게 지방으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지방에나 살기 싫어요. 내가 왜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해서 많이 이탈을 했어요. 자, 아마존도 그런 건 이제 우려한 거예요. 너무 시골하거나 살기 힘든 곳에 하면 고급 인재 유치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최고로 좋은 자리에다가 그걸 만든 거죠. 근데 2019년 2월 15일 일부 정치인과 민간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아마존은 두 곳 중에 뉴욕주,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시티가 뉴욕이죠. 건설 계획 철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는 더 좋아지겠네요. 수도기도 하고. 자, 도어 데스크라는 것이 아마존 정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베조스 회장은 창업 당시에 자신의 집 차고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는 집에 있는 문짝을 떼어서 책상으로 썼대요. 되게 짠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진짜 문자 그냥 책상이 아니라 진짜 두꺼운 원목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문짝과 같은 그런 두께라고 합니다. 절약 정신이 어마어마하다. 자, 조명이 꺼진 자판기도 불을 끈대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IT 회사들은 탄산음료를 공짜로 제공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콜라 사이다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아마존은 드립커피와 차만을 공짜로 제공한대요. 이마저도 일회용 컵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머그컵을 권장하고요. 머그컵을 다 쓰고 나면 저녁에 청소업체가 설거지를 한대요. 이 역시 아마존의 절약, 효율, 자연 친화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판기는요, 전기 코드나 인터넷 케이블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료래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용품을 뽑을 수 있는데 사원 카드가 있어야 뽑을 수 있어서 어느 사원이 어떤 용품을 언제 가져왔는지 4대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겠죠? 와, 진짜 이런 걸 보면 정말 스마트한 거예요.
기계를 이용해서. 자, 아마존 사원들은요, 아마존에서 구매 시 10%의 할인을 받지만 연간 한도가 $100로 굉장히 낮다. 연간 한도가 $100면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너무 작죠, 할인율이. 자,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유료 멤버십도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상품도 제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철저한 절약 정신. 자, 혜택이 워낙 없어서 사원들의 원성이 있대요. 왜 이렇게 우리는 혜택이 없냐. 하지만 회장은 항상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품과 낭비를 줄이고 그 모든 자원을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는 성장할 것이고 그 열매는 주주인 사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 20년 동안 아마존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주가도 수십 배 올랐으니 회장의 철학이 변했을 리 없다. 이게 옳은 거죠. 돈을 아껴서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 그래서 진짜 부자 오너들은요, 종이 한 장도 아껴요. 이면지 쓰고 이런 용품도 아끼죠.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아마존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는요, 몇 다발의 포스트잇과 펜을 가운데 탁 갖다 놓고요, 조용히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고요, 포스트잇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글쓴이 이름은 없대요. 15분도 지나지 않아 테이블에는 각종 아이디어가 적힌 종이가 수북히 쌓이고 매니저는 이걸 벽에다가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해서 붙이면서 약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회의 방식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자, 이분이 MBA를 좀 갈까 생각을 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졸업 이후에는 빚이 생기고, 자, MBA를 따고 나면 연봉은 올라가고 해서 오히려 회사에 더 묶이게 될까봐 두려워서 MBA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마존 대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게. 이렇게. 약간 OTP처럼 생긴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버튼이 뭐냐면 항상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서 버튼이 눌리면 자동으로 생필품을 주문해주는 기기래요. 자, 세제가 떨어졌다. 그럼 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세탁기에다 붙여놓고요. 화장실 벽에는 이제 이 휴지 버튼을 붙여놓고 띵 누르면은 휴지가 배송이 되고, 냉장고에는 음료, 내가 자주 먹는 음료, 지금 여기에는 어떤 음료, 레드불이라는 음료가 있네요. 과자 도리토스가 있고요.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이런 지금 브랜드가 여기 버튼에 있어요. 근데 내가 늘 주문해서 먹는 거 있죠. 쌀 같은 거, 물 같은 거, 늘 먹는 거, 술 이런 것도, 맥주 늘 마시는 분, 이거를 아마존 대시를 붙여 놓았다가 컴퓨터를 켜거나 휴대폰을 열지 않아도 바로 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주문이 완료되어서 빠르면 2시간 안에 이런 세제, 과자, 음료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게 원클릭 쇼핑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고객 우선주의죠. 제가 이거 보고 감탄했어요. 반품이 많은 고객도 있겠죠. 온라인의 특성상 사놓고 반품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대요. 고객님께서 아마존에서 최근 한 달간 5개의 물품을 반품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내용. 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아마존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의 반품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막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5개나 반품을 했어? 되게 미안하네? 함부로 이렇게 막 사지 말아야겠네? 라고 자각을 하게 되겠죠. 모르는 고객까지요. 자, 아마존 프레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책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유명했죠. 이후 음반, DVD, 전자제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팔고 있죠. 이런 제품은요, 고객이 한 번 이상 사지 않은 물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책, 음반, DVD를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책 한 번 사면, 같은 책을 한 번만 사면 끝이죠. 하지만 먹거나 쓰면 다시 구입해야 하는 식료품과 생필품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버튼 같은 거, 그 버튼이 다 매달 주문을 해야 되거나 주기적으로 사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고로 미국 식료품 사업의 시장 규모는 8천억 달러, 약 9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크게 사업하고 시스템 사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분은 뭔가 음식, 보험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들, 끊임없이 지출해야 하는 것들이 돈이 된다.
일회성으로는 아주 큰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풀필먼트 센터라는 걸 통해서요, 누구나 창고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대요. 로봇 회사인 카바를 인수하고, 키바. 로봇 회사인 키바를 인수해서 그 로봇들이 물류를 막 움직이고, 그리고 빠르게 공간을 막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막 치밀하게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 로봇을 이용한 거죠. 공간 효율도 높아지고요. 물류가 순환되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가 일일이 배송한 서비스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아마존에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은 아마존이 알아서 그 창고에서 배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구매자와 그 판매자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마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마케팅에 돈을 쓰지 않기로 유명하대요. 여기 완전 짠돌이니까 책상도 도어 데스크를 쓰는 판에, 그리고 막 전기 하나도 아끼고 콜라 한 잔도 주지 않는 이런 인색한 회장이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요? 또 이 광고 아이디어 보면 제가 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유튜브에서 아마존 카인드 커머셜로 검색하면 볼 수 있대요, 이 광고를. 텔레비전에 킨들 광고가 나오면, 킨들이 아마 그걸 거예요. 전자북 같은 책 볼 수 있는 아마존에서 그런 기계입니다. 저거 알아? 아마존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영상이래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대요. 그 광고가 나오면. 자, 그 해에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이 본 영상이 됐어요. 근데 그 광고를 어떻게 하게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가하세요. 저희 광고를 만들어주세요. 이 광고를 만들어준 사람 중에 1등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홍보 영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홍보가 되었고요. 자, 근데 상금이 현금이 아니라 아마존 상품권이었대요. 자, 광고비를 아까워하는 아마존은 결국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광고했고, 이 콘테스트는 다음에도 이어졌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기 브랜드를 알린 거죠. 그리고 아마존은요, 굉장히 좋은 서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 많은 트래픽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릭하고 막 업로드하고 이런 걸 잘 감당하고,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자기가 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존은 이걸 정말 잘 했고, 다른 기업들이 이용할 정도로 서버가 다 필요하니까 아마존이 만든 이 EC2, 영어로 에코 찰리 2, 자, EC2라는 요 컴퓨팅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회사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요, 아마존은 이 서버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쓰고 아마존 다른 서버를 썼대요. 근데 어느 날 해커들이 공격을 했는데 아마존 서버는 다운되지 않고 넷플릭스, 레딧, 포스케어 등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몇 시간 동안 불능이 되면서 엄청난 원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다 같이 이제 같은 EC2라는 그런 곳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신뢰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책을 쓴 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10대를 보냈고 20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원어민처럼 쉽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게 항상 나의 단점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도표를 계속 그리고요. 도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이해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니시무라 가스미라는 이런 분이 책을 썼대요. 그림으로 디자인하는 생각정리 업무 기술, 그리고 마인드맵, UML, 통합 모델링 언어, 이런 관련 책들도 참고하면서 점차 생각을 그림으로 정리하는 데 익숙해졌대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점이 아닌 거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네,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제 있다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뭐 데이터 과학?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만나서 궁금한 걸 물어봤대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스탠퍼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기계학습 강의를 수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제가 별표를 왜 했냐면 여러분 이제는 스탠퍼드 대학에 제공하는 온라인 기계학습으로 우리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 앉아서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전문가의 강의를. 물론 영어로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뭐 조만간 있으면 뭐 번역도 하고 하겠죠. 유튜브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한글 자막만 입력해 놓으면 영어 자막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정말 무섭게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잠이 들고 나면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 때 그리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선형 대수학부터 고급 통계학까지 씨름해야 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쉴 시간 하나도 없었다. 자, 이분이 프로그래머였다가 나중에는 마케팅 팀으로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는 잠깐 갔었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닌 돈이 되겠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빅데이터 관련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와 어떤 숫자를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저의 어떤 당분간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존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떨까요? 아마존을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재미있게 본 책이고 여러분도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